자, 이제 이혼을 해야 되는데 뭐 배우자의 소득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 사업 같은 걸 해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죠. 특히나 개인 사업자들은 좀 절세를 한다는 이유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액수가 실제 소득보다 매우 낮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은행 거래 같은 걸 뒤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서 실질적으로 월 얼마씩 소득이 이렇게 꾸준히 들어온다. 이런 걸 확인해서 여기 소득은 어느 정도다라는 걸 밝히고, 예를 들면 내가 생활비를 받았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생활비를 내가 꾸준하게 이만큼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소득이 이렇게 낮다고 말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생활비를 근거로 이 소득이 이 정도 된다는 걸 인정해 달라. 그렇게 해서 반영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은행을 찾았는데 근데 은행에 소득이 잘 안 확인이 된다. 이랬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번엔 소득이 아니라 지출 부분을 볼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평소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더니 월 지출액이 평균적으로 얼마 이상이다. 그럼 소득이 이렇게 높으니까 그 정도를 지출했다고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런 걸 가지고 역산해서 이 사람의 수입 정도를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되게 작게 잡히는데 재산이 많은 경우는 있죠. 그러면 의문이 드실 수밖에 없잖아요.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양육비 이렇게 소득 작다는 이유로 양육비 이렇게 작게 책정되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 수준도 양육비를 산정할 때 반영이 됩니다. 그게 근데 명시적으로 몇 퍼센트가 어떻게 반영된다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인 내용을 갖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논리로 어떻게 주장을 할지는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분들, 그래서 소득 신고액 자체는 되게 작게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계좌에 찍히는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지출 금액을 가지고 얼마나 큰 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 이미 많은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소득 수준을 반영을 해달라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입증할 때는 단순히 이제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카드 거래 내역, 실제 이제 통장에 찍히는 수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